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몇 개 깜빡하고 얘기 안 들은 게 있는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을 좀 합시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뭘 안 가르쳤냐면은, 지구를 반으로 가르는 선을 적도라고는 이야기했어요. 네, 적도라고 얘기했는데, 그 위를 북반구, 그 밑을 남반구라고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북은 그 동서남북 할 때 그 북남이고요. 반구는 구가 반틈, 구라 하면은 여러분들 동그라미 있죠? 입체로 그린 동그라미를 우리는 구라고 합니다. 네, 그 구의 반틈, 북, 반구, 남, 반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것을 경도와 위도와 경도의 범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하고 한국 지도 볼 때 왜 동경 132, 북위 37이라고 얘기했었죠. 북위는 뭐냐면요. 위에서부터 가운데서부터 0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운데 여기 적도죠. 적도에서 올라가는 요 선을 북위선이라고 하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선을 남위라고 하고요. 구분을 하죠. 북쪽하고 남쪽으로. 그것을 우리는 위도라고 불렀습니다. 위도라고 불렀습니다. 가로선을 우리는 위도선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요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선이 뭔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세로선이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세로선이 있고요. 쌤이 그 가운데 선이 뭘지 어느 나라를 지나는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도라고 부르고요. 경도라고 부르요. 가운데 중심 그 영도선을 기준으로 동쪽을 동경이라고 부르고요. 서쪽을 서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는 서경이고요. 얘는 동경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 개 더. 질문 두 번째입니다. 질문 두 번째는 어느 나라가 이 경도선 0을 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 보는 방법을 잠깐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요즘 세계 지도 공부하고 있죠. 땅 크기 지난번에 선생님이 러시아하고 생각보다 러시아가 작다 뭐 이런 것들 보여드린 적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면적 1위가 러시아, 2위가 캐나다, 3위가 미국이겠죠. 4위가 여기 중국이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 실제로 그렇지만 러시아 땅은 여러분께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 구글 어스를 통해서 러시아 이쪽 땅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살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세계 지도 크기도 제가 선생님이 영상 앞에 일전의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이제 디지털 지도로 선생님하고 구글 어스 통해서 확인 한번 해봤죠. 그런 것들 확인을 해봤고요. 자, 쭉쭉쭉 넘어가서 자 1-2단원입니다. 1-2단원은 이제 기후선입니다. 기후선입니다. 요 기후선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짚어드리긴 하겠지만은 얼핏 한번 이야기는 했습니다. 가운데 이 적도가 가장 태양빛이 많이 닿는 선이라서 적도 중심으로 빨간 빛이 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열대기후라고 합니다. 그냥 더운 곳을 열대기후라고 하고 그 위에 요 주황색들을 우리는 건조기후라고 합니다. 주로 사막 등이 분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건조기후. 그리고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건조기후는 계속 건조한가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건조기후가 위도 때문에 건조기후가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뭐 바다 바람이라든지 이런 뭐 산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건조기후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위도가 건조기후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건조한 지방도 비 내립니다. 완전히 사막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쌤 요거는 나중에 사바나 사계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온대기후입니다. 온대기후 소위 이제 사람들이 살기가 가장 좋다고 불리는 온대기후. 우리나라도 지금 온대기후에 포함되어 있죠. 북쪽은 뭐 냉대기후긴 한데 일본, 한국, 중국, 그 다음에 미국 등 지금 온대기후에 포함되어 있어. 유럽도 주로 다 거의 온대기후인 모습을 보입니다. 쌤 근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요것은 위도 차이에 의한 온대기후긴 하지만 나머지 우리의 덥다는 게 햇빛이 많이 드냐 안 많이 드냐도 필요하지만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검색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도를 사계절을 결정하는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요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온도를 결정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 질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북극 쪽하고 남극 쪽으로 가면요, 여러분 이제 그 얼음만 보이던, 저번에 선생님이 세종기지 보여드렸죠. 자, 냉대기후, 그 위에는 한대기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딱 정확하게 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대, 여기서부터 냉대 이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사계절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꼭 1년 내내 이 기후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고산기후, 자, 선생님이 아까 질문을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조건이 이렇게 햇빛이 드는 양이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조건이 날씨를 결정한 두 번째 요인.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이 이 바로 산, 땅이 밑에서 지표면에서 얼마나 높은지. 산 위에 있으면 아무래도 더울까요? 추울까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쌤이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산 꼭대기가 더 땡땡한지에 대해서, 더 추운지 더운지에 대해서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합쳐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후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후와 기후에 맞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